빙고맨 유튜브. 안녕하세요, 빙고맨 MC 휘입니다. 자, 오늘 V리그 최초로 아시아 쿼터 드래프트가 있었죠. 총 23명의 선수가 도전을 했는데 어떤 선수가 뽑혔는지 한번 볼까요? 자, 선수를 지명하기 전에 구술 추첨을 통해서 순위를 정했는데 1순위는 IBK 기업은행이 됐고요. IBK 기업은행의 선택은 바로 폼푼 선수를 지명을 했습니다. 태국의 현 국가대표팀 주장 선수고, 이미 이 폼푼 선수가 드래프트에 신청했을 때부터 가장 유력한 1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IBK가 1순위로 딱 됐을 때 카메라에 김호철 감독이 잡혔는데 되게 행복한 표정을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올라와서 바로 폼푼 선수를 지명을 했죠. 세터가 필요한 IBK로서는 굉장히 최고의 선택일 것 같아요. IBK에 지금 세터가 4명이 있긴 하는데 약간 김호철 감독님의 그 마음에는 성에는 다 안 차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과거에 김호철 감독이 정말 대단한 세터였잖아요. 그런 스킬이나 기술들을 이 폼푼 선수는 과연 얼만큼 실현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고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 폼푼 선수를 지명을 했는데 좋은 토스를 올리기 위해서는 리시브가 또 받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이번에 황민경 선수를 FA로 영입하면서 리시브가 어느 정도 더 보완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다양한 공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김수지 선수가 FA로 이적을 하면서 미들브로커 라인이 지금 좀 약해졌단 말이에요. 펌푼 선수가 이제 중앙 공격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럼 이 공백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김희진 선수를 다시 이제 미들브로커로 포지션 변경을 시켜서 다시 뛸 것이냐. 물론 지금 뭐 재활 중이지만 뭐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김수희 선수의 보상 선수로 흥국생명에서 미들브로커 선수 김채연 선수나 김나희 선수를 데려올 수도 있는 방법이고, 아니면 신인 드래프트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 어쨌든 이 폼푼 선수의 장점을 살리려면 양쪽 윙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중앙이 굉장히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백을 메꾸는 게 우선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댓글에도 몇몇 분들이 좀 글 써주신 게, 세터가 과연 그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이 쉽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 폼푼 선수가 5개의 나라에서 16개 클럽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선수만큼 많은 선수들에게 공을 올려준 선수도 없을 것 같아요. 다양한 선수들한테. 한국에 옴으로써 6개국 17개 클럽이 되겠죠. 뭐 일본에서도 선수 생활을 해봤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적응하는 거는 이 선수 따라갈 만한 선수 없을 것 같아요. 적응력 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생각은 이렇지만 직접 이 폼푼 선수가 와서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보고 생활하는 걸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겠죠. V리그 첫 아시아 쿼터의 1순위 첫 영예는 폼푼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자, 2순위는 현대건설이 이제 지명을 합니다. 태국의 위파이 시통 선수고요. 지난 시즌 태국 리그 베스트 7의 선수입니다. 뭐 태국 국가대표이기도 하고요. 현대건설은 이제 황민경 선수가 이적을 하면서 아웃사이드 히터 자리에 좀 공백이 생겼는데, 그 자리를 이 위파이 시통 선수로 좀 채우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경기 영상을 보니까 시간차 위주의 공격은 확실히 공격 성공률이 높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오픈 공격은 신장이 좀 작다 보니까 상대 블로킹에 좀 많이 걸리는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공격보다는 리시브나 후위 수비 기용에 조금 더 역할을 부여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 생각에 현대건설은 좀 의외의 픽이긴 했는데, 강서영 감독이 이 위파이 선수의 어떤 장점을 분명히 잘 봤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3순위는 KGC 인삼공사가 뽑혔고요. 인도네시아의 메가와티 퍼티위 선수를 지명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신장이 이제 185cm이고요. 도쿄올림픽 대륙 예선 득점왕의 인도네시아 리그 서브왕. 일단 인삼공사가 가지고 있는 그 높이가 굉장히 좋잖아요. 높이의 인삼공사가 더 높아졌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득점왕과 서브왕을 했을 정도의 선수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공격력이 생겼을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 선수가 좀 잘 풀리지 않을 때 메가와티 선수가 또 나오면서 좀 공격에 또 뭔가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자벳과 좀 공존하면서 플레이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메가와티 선수가 이제 이슬람 선수이기 때문에 팀에서 어느 정도 문화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음식이라든지 뭐 생활이라든지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메가와티 선수가 이제 뽑힐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인삼공사랑 굉장히 잘 맞는 느낌이 확 드네요. 젊은 팀인데도 젊은 선수가 왔고 또 신장도 좋고, 어쨌든 메가와티 선수 잘할 것 같아요. 느낌이 좀 좋아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4순위는 한국도로공사가
선정이 됐고요. 타나차 숙소 선수를 지명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생방송할 때 타나차 선수가 도공으로 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는데 얻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이 타나차 숙소 선수를 뽑았고요. 2000년생 이번에 그 지원한 선수 중에 가장 어린 선수고요. 신장 180cm 아포짓인데 일본에서 아웃사이더 히터로도 나왔었고 287득점을 지난 시즌에 기록을 했거든요. 거기에 리시브도 받았고 이렇다 보니까 공격과 수비가 모두 가능한 육각형 선수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 태국 리그 서브왕까지 했으니까 서브도 스파이크 서브를 구사를 하고요. 박정화 선수의 빈 자리가 필요한 지금 도로공사인데 부족함을 좀 채워줄 만한 선수를 뽑은 것 같고요. 이제 이 선수가 만약에 리시브까지 잘 된다면 임명옥, 문정원 선수의 수비 부담도 이제 투리시브가 아니라 3명이 받게 되면 좀 수비 부담도 감소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도공이 타나차 선수를 포함해서 9명의 아웃사이드 히터가 있거든요. 정말 치열한 주전 경쟁이 될 것 같고요. 과연 어떤 선수가 주전으로 나올지가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대영 선수가 이적을 하면서 미들브로커 라인이 좀 이제 약해졌잖아요. 물론 배우나 선수가 재계약을 했고 이해담 선수와 임주훈 선수가 남아있는데 이 선수들이 2년차, 1년차 선수란 말이에요. 물론 이 두 선수가 상위 라운드에 좋은 픽으로 이제 선정이 됐는데 과연 이 젊은 선수들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정대영 선수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가 좀 관건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순위는 페퍼저축은행이 선택을 받았고요. MJ 필립스를 지명을 했습니다. 필리핀, 미국 이중국적의 선수고요. 182cm 미들브로커입니다. 지금 필리핀 리그에서 뛰고 있고요. 아인킴 감독이 이제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이날 얼굴을 비쳤죠. 처음으로 이제 첫 드래프트를 했는데 MJ 필립스 선수를 지명을 했어요. 아무래도 아인킴 감독이 미국 팀 감독을 오래 했기 때문에 미국 배구와 미국 문화를 경험한 MJ 필립스 선수를 좀 뽑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페퍼저축은행이 이번에 선수 보강을 많이 하면서 미들브로커 라인을 제외하고는 정말 모든 것이 갖춰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필요한 포지션에 자신의 배구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선수로 잘 뽑은 것 같고요. 또 하나 득이 있다면 다른 팀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태국, 일본, 인도네시아 통역하실 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러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소통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MJ 필립스는 영어가 되기 때문에 뭔가 아인킹 감독과도 잘 될 것 같고 페퍼저축은행의 통역분도 좀 한 명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걸 봐서 페퍼저축은행 이번에 외국인 선수도 미국 배구를 경험한 선수를 뽑을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인킹 감독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숨은 진주 같은 또 그리고 자신의 배구를 잘 실현할 수 있는 선수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MJ 필립스 선수 축하합니다. 순위는 GS 칼텍스가 선택이 됐고요. 인도네시아의 메디 요쿠 선수를 지명을 했습니다. 1999년생이고요. 170cm 아웃사이드 히터입니다. 인도네시아 리그에서 공격상과 MVP를 받았던 선수고요. 가장 의아했던 픽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메디 요쿠? 저도 그 방송을 보면서 이 선수 그 키 작고 약간 장윤희 선수 같다는 그런 선수였는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그때 방송 때 말씀은 안 드렸는데 속으로 만약에 차상현 감독이 후순위에 걸리면 이 선수를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살짝 했었거든요. 와, 근데 이렇게 뽑을 줄 몰라서 깜짝 놀랐어요. 믿고 보는 차너스픽이라고 있잖아요. 모마 선수가 지명될 때 가장 낮은 순위에서 지명이 돼서 그 해에 거의 뭐 MVP급 좋은 활약을 했죠. 차상현 감독은 정말 신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몸놀림이 빠르고 운동신경이 좋은 선수가 자신의 배구와 좀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의 배구 철학이 확실히 좀 느껴지는 그런 픽이었고요. 이 선수 영상 보면 정말 몸놀림이 빠르고 그 이동시간차 공격이 굉장히 준수하더라고요. 그 예전에 장윤희 감독이 많이 했던 이동시간차. 수비력보다는 이 선수의 공격력을 좀 보는 것 같고요. 공을 잘 빼주기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농구에 예전에 조 잭슨이라고 그 선수가 왔을 때 180도 안 되는 선수였는데 막 점프력 장난 아니고 우리 국내 선수들 블로킹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선수만큼의 뭔가 그런 임팩트를 보여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잘하는 배구가 GS 칼텍스랑 잘 맞는다면 분명히 좋은 모습은 보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GS 칼텍스 아웃사이드 히터 라인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강소희, 권민지, 유서연, 최은지 이 라인을 과연 뚫을 수 있을지가 좀 걱정이긴 해요. 이 선수가 뭐 공격력이 좋다고 해도 과연 뭐 수비력이 얼마큼 되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이번에도 차상현 감독의 선택이 옳았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7순위는 흥국생명이 선택이 됐고요. 흥국생명은 레이나 토코쿠 선수를 지명을 했습니다. 1999년생이고요. 일본에서 이제 뛰다가 지난 시즌에 핀란드에서 선수 생활을 한 선수고요. 아웃사이드 히터 아포지 다 가능한 선수입니다. U20 세계선수권 3위를 기록했었고 아버지가 가나인이고 어머니가 일본인인 혼혈 선수입니다. 뭐 일본 선수들의 그 믿고 보는 그 기본기 있잖아요. 뭐 워낙 그 기본기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일본 갔을 때도 보니까 혼혈 선수들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더라고요. 올해 작년에 있었던 U19 아시아 선수권 대회의 MVP도 혼혈 선수였는데 키가 170이 안 돼요. 근데 이 선수가 MVP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공격력도 좋을 것 같고 뭐 수비력도 참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아본단자 감독이 오면서 시간차와 백어택 구사율이 좀 많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이나 토코쿠 선수 그 일본 기록 찾아보면 백어택도 득점을 꽤 했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아본단자 감독도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선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흥국생명은 과연 김연경 선수의 아웃사이드 히터 짝이 누가 될지가 좀 많이 궁금하긴 해요. 물론 이제 김미원 선수도 있고 김다은 선수도 있고 뭐 정윤주 선수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과연 레이나 토코쿠 선수가 그 경쟁에서 살아남을지도 궁금합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아시아 쿼터 드래프트가 열렸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봤고, 저도 이제 유튜브로 중계를 봤는데 거의 뭐 실시간 동접자가 8,000명이 넘는 걸 보면서 마케팅적으로는 정말 효과가 있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어쨌든 이제 아시아 쿼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국내 선수들이 확실히 좀 더 긴장감이 많이 올라갈 것 같고 더 치열한 경쟁이 될 것 같아요. 자, 아시아 쿼터제가 주는 이 영향력이 얼마나 작용을 할지 좀 궁금하고요. 어쨌든 이번에 아시아 쿼터에 뽑힌 선수들 축하드립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빙고맨이었습니다. 빙고맨 유튜브